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D 고성입니다. 자, 지금 이제 ADC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어쩌면 요새 컴퓨팅 환경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또 앱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ADC도 지금 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릭스의 차세대 ADC, ADNS 서비스, 이 SaaS 서비스인데요. 이것이 도대체 왜 나왔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얘기들을 시트릭스 코리아의 김준희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김쌤, 우리가 오늘 뭐 구체로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아주 원어원 개념으로 네. 쉽게 우리가 ADC 하면 그 전에 보면 로드 밸런서. 예. 제가 아는 선배님도 네. 로드 밸런서 회사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창업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때 90년대 말? 네, 그때 만드셨거든요. 로드 밸런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일단 로드 밸런서라는 게 왜 나온 겁니까, 그게? 일단 로드 밸런서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터넷 혹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사실 딱히 필요 없었지만 네. 웹에 대한 이제 확산 속도나 아니면 인터넷의 속도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용자가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다 보니까 당시 서버의 용량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사용하기에 이제 로드 밸런서라는 개념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고요. ADC는 사실은 로드 밸런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발전하고 사용자 단말, 인터넷도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단지 이제 분배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출현하는 환경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ADC의 출현 배경이 됐죠. 말씀 들어보니까 90년대 말에 네네. 닷컴 붐 일면서 네네. 정말 그 로드 밸런서라는 개념이 네네. 신사하면서 정말 필요하겠다. 이게 재판시켰네 하면서 정말 저희 선배뿐만 아니라 네네. 많은 회사들이 많이 만들었겠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시대에 따라서 시트릭스 입장에서는 경쟁자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제 바뀐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당시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은 요구사항으로 고객들의 요청사항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따라가는 회사들은 지금까지 그 형태를 변화해 오면서 계속 남아 있고요. 뭐 기존의 이제 단지 로드 밸런서라는 개념에서 머물러 있는 회사들은 네. 조금씩 도태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어요. 자, 시트릭스도 이제 로드 밸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만들었는데 시트릭스 로드 밸런서 만든 것이 그래도 그 많은 회사 중에서 네네. 처음에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확 치고 나간 네.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뽑으면 뭐예요? 일단은 이제 트래픽의 증가이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무겁고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로드 밸런싱 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면서 좀 인텔리전트한 ADC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그에 맞는 그때 시장에 맞는 그 제품들을 제공했어야 하는데 시트릭스가 그거에 맞게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ADC가 앱의 변화에 따라 또 클라우드 이런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ADC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네. 이 진화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여기 IDC에 있는 이분이 하신 ADC에 대한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IDC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ADC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항상 화두가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에서 ADC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ADC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런 아키텍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적이면 네. ADC를 쓰면 되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이 점이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생각보다 ADC가 활용도에 따라 굉장히 효율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놓여지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또 그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를 놓고 그 앞에 ADC를 놔서 운영하는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진 관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잘 써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잘 써라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잘 쓰기가 만만치 않은가 보죠, 현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 IT 환경이 뭐 AWS나 Azure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되는 경우들도 있고, 온프레임 데이터 센터, 뭐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뭐 컨테이너 형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에 들어가는 ADC들이 서로 다른 그 기능이나 뭐 성능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일관성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관리자는 이 모든 ADC 솔루션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운영 방법도 다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효율을 좋게 만드는 제품군이 이제 ADC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전문적인 난리지가 없다면 그 실제 ADC가 낼 수 있는 효율보다 훨씬 낮은 효율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죠. ADC가 나온 지가 얼마 됐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네. 사실 ADC라고 그 명칭을 시작한 건 이제 같은 회사 아마 2009년도부터 이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특별한 이름 없이 뭐 L4 스위치, L7 스위치 이렇게 불렸다가 이제 보안 기능, 가용성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만족한 장비는 ADC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명칭은 이제 공통적으로 ADC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 L4부터 해가지고 네네. ADC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네네. 어떻게 보면 시트릭스가 또 ADC의 또 대명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트릭스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보면 ADC의 진화도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그 시트릭스의 ADC의 변천사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변천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시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아.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 ADC는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에 있는 장비이고 그것을 최적화해주는 장비이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어디론가 가게 되면 항상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ADC 또한 비즈니스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릭스는 이제 2001년도에는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이제 뭐 싱글 패스 로드 밸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구조적인 문제니까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갖춘 로드 밸런서를 2001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성능이나 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출시했고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이 제품만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면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다양한 웹소들이 나왔을 때 아닙니까? 나올 때죠. 네네. 나올 그렇죠. 때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인텔리전스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2009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발전된 웹 때문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품들이 CPU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싱글 코어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던 그 시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낮은 퍼포먼스의 제품들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멀티코어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또 2009년도면 저 때면 이제 아이폰도 나왔을 때고, 그죠? 네. 내 기억에. 맞습니다. 그다음 피처폰도 이미 나왔은 거. 모바일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 시대가 2009년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트래픽의 증가폭을 가늠하기 힘든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계속 점차적으로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제 멀티코어 ADC에서 스케일을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케일아웃 되게? 네. 그래서 그 사용을 하다가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그 장비 자체 내에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IT 변화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품 저희 출시도 점점 빨라지는 그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서 ADC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그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사실 VM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클라우드 환경은 실제로 물리 장비를 설치하는 2010년도에?
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맞다. AWS가 2006년도에 최초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제품이 출시될 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보통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당시에 그 시장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시장에 미리 이제 혁신적으로 출시가 되곤 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대비해서 이제 버추얼 머신 형태의 ADC가 출시가 됐고, 최초로 이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버추얼 머신 ADC를 출시했었습니다. 한 2015년 정도로 갔을 때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좀 화두가 됐어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ADC가 엄청 앞서가네. 맞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서비스 컨테이너 요즘 와서 이거 하는 건데. 어떤 기술이 출시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재밌네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컨테이너 환경 내에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효율화 해줄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의 ADC가 2015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환경에 맞는 폼팩터들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뭐 AWS에 쓰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똑같이 온프렘에 이동시킬 수도 있고 애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쓰기를 원하게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ADC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드웨어로 있다가 갑자기 소프트웨어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트릭스에서는 이제 풀드 캐패시티 라이센스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비용은 라이센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WS에 사용하다가 애저에 쓴다고 해서 하나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혹은 온프렘의 하드웨어로도 이동할 수 있게, 컨테이너 안에 ADC로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유연한 형태,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풀드 캐패시티 라이센스라는 것을 2016년도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2016년도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이 태동하고 저게 이제 점점 맞습니다. 네. 그런 시기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ADC나 로드 밸런서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배포하고 사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자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아주 정밀한 분석 같은 것들이 힘듭니다. 특히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 방법도 다르고 좀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제품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베이스의 ADC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스 베이스로? 예, 사스 베이스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온프렘은 이제 그 전에 있었고요. 네네네. 예, 클라우드 상태에서 누구나 이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스 베이스의 ADC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출시하게 됐고요. 네, 그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진화가 된 거네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야. 네. 그 이후에 이제 네. 이것보다 또 이제 니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어메탈 베이스에, 그러니까 x86 서버의 리눅스 위에 그냥 마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듯이 ADC를 인스톨해서 사용할 수 있는 BLX라고 하는 베어메탈 서비스의 ADC, 베어메탈 제품의 ADC가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고객이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그냥 다 설치를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ADC를 설치해서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에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네.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ADC를 굉장히 애자일하게 네. 배포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그 전까지의 모든 이제 요구 조건을 다 맞췄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보면 트렌드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고객들의 그 요구사항, 또 현재 고객이 처한 환경, 네네. 환경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네. 첫 번째로는 예전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의 그냥 단순한 도구나 서비스에서 실제 수익과 점점 밀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나 그리고 아니면 직원들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효율성이 수익하고 굉장히 직결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 경제니까 맞습니다. 앱 경제가 되는 거죠. 디지털 경제가 하고 경제 주체는 앱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느리거나 네.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라든지 뭔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뭐 보고서들 보면 뭐 특히 그 주된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초 단위의 지연만 발생해도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게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제 클라우드나 사스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리적 위치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가까운 곳 탑에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앱을 배포하고 뭐 저희 ADC도 여기저기에 배포하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다들 이걸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늘어나는 만큼 또 관리자의 수도 늘어나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비즈니스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계속 맞춰 나가는 것들을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트릭스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고민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혹은 멀티 데이터 센터를 쓰면서 이 인터넷을 마치 그 하나의 비즈니스 웬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 그 앱이 다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에만 접근을 하면 되지만 이제 여러 군데 배포하다 보니까 인터넷 구간이 하나의 그냥 웬 구간입니다. 그렇죠. 서비스 네, 웬 네. 구간이 되다 보니까 요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캐치해야만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전용선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그 망을 누군가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AWS, Azure, 뭐 어떤 뭐 CDN 같은 곳들은 아주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시시각각 지연이나 장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단지 저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희가 사각지대, 저희가 소위 뭐 인터넷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커버되지 않으면 이제 근본적인 그 사용자 경험이 네. 개선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위협들, 특히 최근에는 굉장히 정밀한 보안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실시간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자 몇 명이 그 모든 곳에 그 각기 다른 솔루션에 보안을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이나 뭐 API 보안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필요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요새 또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면서 네. 이제 API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과제가 됐고요. 엄청나게 복잡해진 건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솔루션이 좀 필요해진 거예요. 이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한다기보다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해지고요. 뭔가 자동화라든지, 그렇죠. 네? 뭐 자율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자동화라는 것들은 사실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관리가 용이해진 거는 맞지만 실제로 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관리자 편의성이 개선된 건 사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개선됐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세션 1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님께서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일정 시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필요한 때 필요한 그 성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꼭 필요해서요. 시트릭스에서는 이제 풀드 캐패시티 라이센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픽 존마다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다르고, 특히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갑자기 폭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고사양의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ADC를 구축할 필요가 없도록 유연하게 필요한 성능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민경님께서요. 시트릭스 ADC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중에 노출된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디도스 공격에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죠? ADC 내에는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웹방화벽이라든지 디도스 차단 솔루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해 있는 서버팜 앞단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장점은 그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을 다양하게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이제 관리 불편성이나 복잡성을 없애고, ADC가 로드 밸런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최적화와 함께 디도스나 이제 취약점에 대한 그 시그니처 혹은 이제 수동적인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로드 밸런스에다가 이제 ADC는 이제 보안 쪽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네네. 피처가. 그런데 보안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분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넓은 데 중에서 ADC가 커버하는 보안이라는 건 어디까지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DC는 그 항상 이 어플리케이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플리케이션이 잘 전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최적화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지만 보안 또한 이제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본 매니지먼트라든지 디도스 프로텍션, 그리고 웹방화벽 기능,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IP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보안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보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안 기능들이 ADC에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차세대 ADC인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 이 SaaS 서비스죠.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들을 특히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의 차세대 ADC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슈를 푸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온프리미스 각 애저, AWS 클라우드마다 또 정책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똑같지도 않고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룰 베이스에서 그 의도 기반의 정책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제 니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원래 개념은 있어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의 언어로 어떤 지령을 내리면 기계가 그거를 의도를 파악해서 수행한다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맞지만, 비유를 좀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를 네. 어떤 예를 들면 뭐. 실제로는 이제 정해진 의도를 정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역할로 보면 약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안전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의도를 가졌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지역에 호텔을 예약하거나,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비행기 티켓도 예약해야 되고, 또 보안 문제나 그런 것도 맞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이것도 미리 체크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죠? 거기 뭐 우범지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의도 기반으로 간다면 그냥 내가 안전한 여행 가고 싶다라고 의도를 정책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안전한 여행 가기 위한 온프리미스에서 네. 또 애저에서 네네. AWS에서 액션들이 딱 나온다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실제로 그 매뉴얼하게 모두 다 공부하고 또 틀린 거 없는지 적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게 이 의도의 정책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도를 지정하면 알아서
이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설정으로 변경돼서 장비마다 자동 배포가 그러니까 된다고. 설정을 변하는 건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요. 어. 네, 그게 이제 의도 기반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복잡 환경을 하려면 네. 뭔가 자율주행 관련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솔루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DC 자체만이 아니고 ADC부터 실제 유저까지 엔드투엔드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큰 요건이 있는데 러닝, 어댑팅, 프로텍팅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어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보안의 문제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혹은 서버가 다운됐는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계속 학습해서 어떤 통계를 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 머신러닝을 학습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 어떤 지연이 발생하고 있구나, 혹은 인터넷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 파악이 되면 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오토메이션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 AWS를 사용하는 중에 AWS에서 큰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면 뭐 재팬팝으로 사용자의 경로를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서버를 이 어떤 분배 그룹에서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댑팅의 영역과도 같은데요. 셀프 힐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필요한 경우에 뭐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어떤 서버, 문제가 되는 서버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보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기계가 훨씬 잘 합니다. 이제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 어떤 실수가 발생해서 나오는 장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팅 개념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이제 보안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관리자가 일일이 관리하는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 것들이 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관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어떤 보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환경 엄청 복잡해졌지만 네. 그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네네.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서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S 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또 이슈가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네네. 그 사용자 경험을 뭔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프로치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 곳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관리할 수 없는 인터넷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는 엔드-투-엔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사용자 경험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먼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이거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의 문제, 혹은 이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DC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서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알지 못하는 에러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늘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인데 점점 느려진다거나 갑자기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감지해서 그 문제가 되는 서버를 제거하거나 그쪽으로 접근이 안 되게 하거나 관리자에게 이것들을 알리고 혹은 데이터 센터의 다른 경로로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하는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ADC가 리소스 고갈이 발생할 수 있어요. ADC의 리소스가 고갈되면 CPU가 올라간다거나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거나 이제 성능의 제한까지 왔을 때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시트리스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성능을 높인다거나 하는 이제 관리자의 어떤 터치가 필요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리소스가 고갈될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고갈될 것 같아. 그래서 러닝을 하고 스케일 업을 하거나
스스로 늘리거나 스케일 아웃 시켜서 ADC의 리소스를 늘려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경우엔 다시 축소를 하고. 그래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그냥 ADC 리소스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네.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네, 인터넷 영역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인터넷 영역은 사실은 사실 손 놓고 있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락이 오면 어떤 사용자가 느려요. 근데 이제 보면 인터넷의 문제이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이제 GSLB라고 하는 기능이었어요. 이 GSLB라고 하는 기능은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의 약자인데요. 멀티 데이터 센터나 멀티 클라우드를 갖고 있을 때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감지해서 사용자의 DLS 쿼리에 이걸 반영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만 접근하게끔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을 분배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없으면 되겠지, 이게 이제 최선이지만 현재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자 경험은 저하될 수 있어요. 그죠. 사용자가 거기까지 가는데 인터넷 구간이 있지. 맞습니다. 사용자가 사실은 그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의 변화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상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느렸다, 빨랐다, 뭐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자가 가장 최적화된 경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사용자 경험을 엔드투엔드로 높일 수 있고 이것들을 자동화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신데 공감이 네네. 가요. 네네. 근데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네네. 그 인터넷 구간을 네네. 어떤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시트릭스가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Before and After입니다. 그 수시로 변하는 인터넷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연의 이유는 뭐 대역폭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딜레이, 혹은 뭐 유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GSLB는 이 인터넷 상태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ITM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트래픽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SaaS 서비스예요. 이 SaaS 서비스는 그 하루에 한 100억 개 정도의 트랜잭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명 정도의 유저가 계속해서 그 글로벌한 클라우드 혹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터넷 그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약 5만 개 이상의 네트워크.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휴대폰으로 일본에 있는 AWS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지연율과 대역폭, 손실률을 ITM 솔루션이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억 명 이상의 유저가 100억 번 이상의 트랜잭션을 하루에 만들어내고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SaaS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이슈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M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지금 어떤 뭐 딜레이를 갖고 있다, 어느 리즌이 갖고 있다, 혹은 어느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갈 때는 문제가 되고 KT에서 갈 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계속 이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접근할 때 지금 이 사용자가 한국 AWS에 접근할 때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 쪽이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싱가포르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멀리 있지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가지고 인텔리전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구간 중 인터넷 구간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이 정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트릭스도 이제 차세대를 ADC로 안 하고 네네. 차세대 ADNS 시큐리티를 붙였잖아요. 네네. 어떤 점을 지금 많이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 아까 어플리케이션 ADC와 마찬가지 혹은 그보다 더 큰 이 숙제가 이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혹은 ADC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내부 인프라를 공격으로부터 혹은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시간으로 정밀한 공격들을 다 방어해낸다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관리자가 매뉴얼하게 다 적용한다는 것도 힘들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 관리 방법 혹은 기능들이 다 다르다 보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릭스에서는 이제 웹방화벽에 대한 웹에 대한 보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API에 대한 프로텍션 그리고 봇에 대한 봇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게끔 어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다 맞습니다. 이제 다양한 환경들이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 환경일 수도 있고 이제 온프레임의 하드웨어 환경일 수도 있고 뭐 클라우드 환경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자가 크게 개입 없이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텍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똑같이 이제 의도 기반의 설정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보안 기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아주 그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여기서 살짝 뭐라도 놓치게 되면 이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맞는지 스스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의도 기반의 정책 적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보안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 다 이제 특히 금융 쪽 혹은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보안 검증 받을 때 이제 SSL 트래픽이 뭐 A+ 등급인지를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적용해 놨는데 내일 당장 어떤 보안 취약점 SSL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나오면 레벨이 갑자기 C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제 의도 기반의 자동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이제 누구에게 지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SSL은 A+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뭐 사이퍼 리스트라든지 어떤 SSL 프로토콜에 대한 선택들이 A+ 등급에 맞게끔 또 강화가 되겠네. 네, 자동 적용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은 또 별도로 레포팅 되게끔 설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를 적용하면 그거에 기반되는 절차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ERP에서도 보면 요새 보면 다 룰 앤 폴리시를 확실하게 처음에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네. 예. 그거 유사한 거네요. 네, 유사합니다. 이 서비스를 기업 받는다면 이제 기업도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프레스도 네네. 있고, 네네. 뭐 클라우드도 있고, 어떤 식의 이게 서비스 옵션들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벤더 매니지드를 선호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더 매니지드의 아까 말씀드린 모든 요건들을 만족하려면 자체적인 오토메이션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 뭐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솔루션과 같이 ADC도 같이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AWS나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툴들과 연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나 애저 환경인 경우에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을 쓸 수 있고요. 셀프 매니지드, 그러니까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오토메이션 툴이 다양하고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ADC에 대한 프로비저닝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ITM이나 뭐 라이센스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풀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러니까 셀프 힐링에 필요한 이벤트들은 직접적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면 관리자에게 알람 형태로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에 자율주행을 할 거냐,
내비게이션을 볼 거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올 초에 나온 건데 네네. 좀 네네. 이걸 한번 우리도 한번 쌌으니까 네네. 이걸 한번 체험이랄까 아니면 테스트 어떻게 해봐야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일단 그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AWS 애저 환경에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그 POC가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부에 예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그 AWS 안에 테스트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시트릭스 ADC를 자동으로 오토 인스톨레이션 하면서 ITM으로 이제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POC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POC라면서 뭔가 이렇게 사용자 경험이 네.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까지 결과를 볼 수 확인이 예,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좀 랩업 시켜주신다면? 네네. 사실은 이게 그 시트릭스의 그 차세대 ADNS 서비스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객의 니즈이고 만족시켜줘야 할 여러 가지 니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자가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설정과 관리를 하지 않도록 의도 기반의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환경의 ADC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자동화된 시스템,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거나 뭐 생기는 문제들은 항상 러닝해서 셀프 힐링 되어야만 관리자가 더 이상 뭐 잘못된다거나 많은 관리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아지고요. 그동안 방관했던 인터넷 상태 정보들을 개선해서 그 사용자 경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그 적용하기 힘들었던 이 보안 기능들은 일관화시켜서 보안 레벨을 높여야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함께 이제 탑승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세션 2 Q&A 시간 갖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문조사도 있으니까 설문에 또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POC 상담 이런 건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기영님께서요. 글로벌로 퍼져 있는 해외에 있는 데이터 관리도 가능한 건지요? 이 ADNS 서비스의 장점이 오히려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와 좀 유사한데요. 어디에든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해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기보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해서 ADC가 그때그때 배포되고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박재범님, 인터넷 병목 현상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유지를 위해서 시트릭스 ADS는 어떤 역할 수행을 하는지요? 아까 제가 그 세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병목 현상이 일종의 그 블라인드 스팟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병목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인터넷 끝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CDN 같은 서비스들 앞단에서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ITM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 병목 현상이나 어떤 서비스 지연 현상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 빠른 그 데이터 센터 혹은 CDN 서비스로 사용자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댓글 시트릭스 분께서 하고 계시니까 개별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진님께서 의도 기반 정책은 어떤 형태로 구성된지 궁금합니다. GUI 그림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들의 조합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예상하시는 게 맞고요. GUI 형태이면서 그 GUI 내에서 어떤 의도를 사실 정책화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나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이 메뉴에 클릭 혹은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하게 되면
그 의도가 폴리시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복잡한 컴픽으로 변환돼서 이제 ADC나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화면은 말씀하신 GUI에 간단한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런 거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도 기반 저런 것들을 네.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실제 그 제품들에 대한 설정이나 뭐 컨피그레이션 관리에 비하면 아주 매우 그러니까요.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마크업 랭귀지 같은 거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성호님, 시트릭스 ADC에서는 배포된 앱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일정 점수 이하의 임계치로 내려가면 앱의 배포를 회수해서 보안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ADC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의 점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베이스에, 그러니까 앱의 헬스 상태를 체크하는 스코어가 있고요. 보안 관련 스코어 두 가지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경험 베이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사용자까지 빠르게 그리고 문제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체크하는 앱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앱의 스코어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한 인증서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보안 정책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안 스코어가 떨어지고요. 혹은 공격이 유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포인팅하고 이제 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건 이 스코어의 트렌드를 보고 할 수 있는데요. 스코어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관리자가 보고 있던 스코어 점수가 어제보다 오늘 낮다면, 어제보다 오늘, 사용자 경험이나 보안의 문제가 더 나빠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사전에 관리자가 차단할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그럼 저 앱의 점수는 저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는 그 ITM도 저 앱의 점수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ITM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연 그리고 대역폭 그리고 이 끊어지는 그 디스커넥트하는 문제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입 없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 변화가 생긴 것들을 감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 정보들을 관리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네네. 관리자가 임계치를 정해놓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네. 자, 유정근님께서는 이제 이용 비용을 물어봤는데 이제 CTX ADNS 서비스 이게 SaaS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매월 내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구독해서? 일반적으로 연 단위 형태이고요. 그 비용은 사용한 만큼 이제 컨섬션 베이스의 비용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aaS 서비스는 뭐 유지 보수 비용 따로 없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다 포함되어 네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현진님, CTX ADC 솔루션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 보안에 있어서 오버헤드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 API 보안 관련돼서 뭐 오버헤드가 뭐 있나요? 어떤?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요. 요거는 상세한 부분은 네네. 시트릭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호님은 ADC가 앱을 배포할 때 어떤 서버에 ADC 인스턴스를 할당할 것인지 조정할 때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고 배포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앞에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ADNS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스와 라이센스를 자동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동적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가 현재 이제 관리자의 여러 가지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 인스턴스에 맞는 라이센스를 할당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매뉴얼 작업들이고요. ADNS 서비스는 이제 정책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도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회사가 네. 네. 뭐 애저나 AWS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네네. IaaS를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트릭스 ADNS를 네. 바로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네. 그 일정 기간 그 데모로 한번 경험해 보실 어디 수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트릭스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면은 저기 뭐 아까 사이트 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네네네.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다가 일단은 그거 관심 있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규님께서 셀프 힐링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장애가 일어나기로 하면 100% 안전한 환경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셀프 힐링의 기본적인 요소는 전에 이제 앞에 나왔지만 그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전달 속도나 발생하는 오류 코드 같은 것들을 ADC에서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ADC의 리소스가 부족한 것 자체는 누구보다 ADC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서비스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더라도 어떤 딜레이나 에러 코드가 많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멤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셀프힐링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소님께서 또 시트릭스 ADC는 SSL 대시보드 화면에서 SSL 인증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럼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역이나 앱별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SL 대시보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증의 강도나 인증서의 만료 상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관리하는 거고요. 밴드위스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네, 요 두 가지는 조금 분리해서 네네네.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트릭스 ADC를 사용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릭스에 ADNS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ADC의 설정을 시트릭스 ADNS 설정으로 자동 전환할 수가 있는지요? ADNS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부분. 저 온프리미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쓰시는 그렇죠. 거는. 네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거나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라이센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형태를 좀 전환해야 되거든요. 설정 자체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는 없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 따라서 이 전환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진님, ADC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지? 네, 별도로 있죠. 네. 온프렘 기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 솔루션도 있습니다. 또 정현진께서 시트릭스 ADS를 도입하려면 그럼 그 전에 반드시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많은 부분이 온프리미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 시트릭스 매니지드 모드가 있고 그 셀프 매니지드 모드가 있습니다. 셀프 매니지드, 그러니까 지금 온프렘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셀프 매니지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시트릭스 매니지드에 비해 이제 자동화 부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자동화 솔루션, 저희가 이제 애저나 AWS의 자동화 솔루션하고 자동 연계되게 되어 있는데요. 온프라미스에서는 별도의 자동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뭐 ITM이나 그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자동 프로비저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셀프 매니지드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제 문중님께서 인텐트 드리븐 관련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효과적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의도 기반 있지 않습니까? 의도 기반이 꼭 뭐 이건 시트릭스 ADC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IT 운영 쪽에 네네. 다 이런 패러다임이 거의 다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있고요. 일부 벤더들도 저희보다 더 빨리 진행된, 그러니까 ADC는 아니지만 그렇죠. 빨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거의 뭐 인간의 자연어를 기계가 반응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뭐 그 정도의 레벨을 기대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네, 그리고 네. 손쉽게 설정해서 정책화되고 그게 디테일한 컨피그레이션으로 내려가는 것까지가 이제 최선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은 결국은 점점 이런 인텐트 드리븐 환경으로 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네네.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힘들어지죠.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네네. 이 인텐트 드리븐으로 이렇게 정책만 딱 설정하면 액션들이 쫙 되는 네. 그런 때가 앞으로 한 몇 년 뒤면 그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리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좀 앞서서 그 솔루션들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사용될까,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한 1, 2년 내에 1, 2년 내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개념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또 여러 회사들이 이런 개념으로 또 시장을 공략할 거고 고객들도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민수님은 셀프 매니지드 옵션의 스탠다드 에디션은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셀프 매니지드 옵션의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ADC가 제공하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매니지드 옵션과 셀프 매니지드는 누가 이것을 관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 에디션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셀프 매니지드와 시트릭스 매니지드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셔야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트릭스에서 모든 그 솔루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M, 그리고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ADC까지 다 관리가 되는 옵션이고, 셀프 매니지드는 고객께서 실제로 ADC를 관리하는 네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님은 의도 기반 정책은 혹시 형상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형상 관리가 가능할까요? 형상 관리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형상 관리라고 하면 현재 그 상태 정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매니지드 솔루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창에서 모든 ADC 그리고 상태들을 관리하는 이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리가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기 이사님, 존중마 씨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질문하신 이제 김기혁님 하고요. 김기영님, 김현진님. 김기혁, 김현진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김기혁, 김현진 네, 두 분. 이사님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네. 뭐 조금은 좀 앞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면 항상 좀 이르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 활성화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늘 한 1, 2년, 뭐 늦으면 3년 안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또 그때 가서 다 하게 되시더라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시트릭스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번에 이사님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사실 ADC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ADC가 굉장히 얘가 앞서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항상 앱을 따라가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ADC가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컴퓨팅이, IT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네. 예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제가 요번에 확실하게 그걸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ADC 하면, 좀 재미없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ADC, 특히 이제 앱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가만히 보시면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를 암시하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